40년 해준 밥상, 남편은 단 한 번도 맛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꼭 40년 만이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친정 언니도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남긴 걸 발견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한참 울었습니다. 좋아서 운 건지 나빠서 운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폭력도 없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어요. 직장도 성실하게 다녔고 큰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40년 내내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말이 없었고 제가 뭔가 이야기하면 대답 없이 TV만 봤어요.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고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알아서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먹고 일어났습니다. 매일을요. 처음엔 서운했고, 나중엔 익숙해졌고, 그 다음엔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이게 결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이혼을 결심한 건 아주 작은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봄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딸이 케이크를 사왔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남편은 밥 먹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일 축하한단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조용히 결심이 섰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낸 날 남편 표정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처음엔 멍하니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딱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 게 문제야. 남편이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설명해봤자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 40년 전에 했어야 했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중간에서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큰딸이 울면서 제발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나고 작년 가을에 이혼이 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혼자 자는 게 어색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게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뭐 먹을지 제가 정하고 어디 갈지 제가 정하고 TV 뭐 볼지도 제가 정했어요. 가고 싶었던 전시회도 갔고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밥상만 차리던 제가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만들어 먹어요. 이상하게 밥이 더 맛있습니다. 지난달엔 친구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가는 친구와 둘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 앉아 있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야, 이혼하길 잘했어? 저는 바다 보면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40년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다.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작됐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습니다. 저는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그냥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당신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소. 밥상 차릴 때마다 당신 등을 보면서 맛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소. 미안하오. 행복하게 사시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하고 싶었다고요. 40년 동안 그 말 한마디가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왜 그 짧은 말 한마디를 40년 동안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너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편지 아래에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통장 사본이었어요. 남편이 몰래 모아둔 돈인데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4,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너무 지쳐버린 걸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맛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제가 맛있다고 해줍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는 제가 저한테 해줍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큰딸이 지난번에 이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진짜 예뻐졌어.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습니다. 나이 66에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었어요. 후회가 없냐고요? 솔직히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나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